일단 매매한 거를 봐보면 일단은 여기에서 롱을 봤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생방송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되돌림을 줄 경우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 구간에서도 확장으로 봤었을 때 1.618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말고 이 피보나치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와 추세 기반으로도 1.618이 겹치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저번에 내렸을 때 강한 반등이 나온, 프라이스 액션이 나온 좋은 매물대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에 매수는 봐야 된다라고 관점을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저도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한 걸 보면 이번에 C들 좀 많이 불렸어요. 여기 안에서. 자, 봐봅시다. 보면 저는 어제 자기 전에 관점 나왔었는데 반대로 올라갈게요. 쭉. 어제 자기 전에 관점이 저항 구간 두 군데를 보자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도달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올라오고 있었을 때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전 고점 꼬리를 넓히면 스탑헌팅을 하고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되돌림을 줬었어요. 되돌림이 줬지만 결국에는 어디 지지가 나올 수 있다? 이 꼬리 아래,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이었죠. 박스권 상단과 넥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이 꼬리예요.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숏 치고 여기서 반익절하고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 전에 그냥 숏은 프릭절하고 롱만 들고 잤고요. 그 다음 이제 저항 자리가 어디였냐면 대칭 구간부터 그리고 이 매물대까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고 일어나 보니까 정확히 여기 찍고 지금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이제 일어났을 때 만약에 뚫렸으면 숏을 안 잡을 생각이었지만 여기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고, 여기가 제 기억으로는 이거에 대한 대칭 구간이었을 거예요. 이게 아니었고 어디였더라? 모르겠네요. 뭘로 그렸는지. 피보나치를 제가 안 보여줬었네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저항을 하단을 찍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숏을 들어가고 수익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제 타점은 이더리움과 비트 숏은 여기 보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개 들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해쇼 관점이 살아있어야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해쇼 관점이 이제 언제 깨지냐는 질문이 어제 많았어요. 그쵸? 깨지는 관점은 저는 최소한 이 채널링이 깨져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헤드앤숄더 그 근거를 볼 때 보는 그 근거가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이 채널링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이 채널링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보통 저는 헤드앤숄더를 보려고 해요. 이 채널링의 이제 각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저항 구간이 깨져야지 해숄이 확실히 아니다라는 컨펌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해숄은 살아있고 뚫고 그럼 내려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어제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뚫고 내려올 수 있다. 어제 야호호님인가 물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예전 이제 강의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디였을까? 여기였나? 해숄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도 큰 메이저 해숄이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뚫고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쁘게 여기서도 1대1 구간만큼 내려주고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었을 때는 헤드앤숄더는 추세라인, 넥라인을 항상 지켜주질 않고 트래블을 주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은 존재하느냐? 제가 여기를 저점을 볼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저번 방송에서 제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알려주신 채널링, 두 가지 채널링이 있었죠. 이 내려온 채널링, 첫 번째 뭐 4시간봉 일본급 채널링이기 때문에 좋은 채널링이에요. 그리고 상승하는 채널링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추세를 알려주는 채널링의 상단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두 구간이 겹치는 자리였으며,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이게 상승 추세였고 되돌림 파동으로 주고 불 플래그로 상승할 수 있는, 오케이?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가 이걸 언제 말씀드렸죠?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상승하게 된다면 상승을 줬고 횡보한 다음에 불 플래그로 올라갈 수 있어서 여기서 롱을 탑시다 라고 관점을 나갔었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패턴으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전고점을 넘긴 했지만 어쨌든 전고점 구간 매물대에서 저항이 꾸준히 나왔던 거였고, 되돌림을 주다가 횡보하고 다시 올라갈 경우에 우리는 대형 커튼핸드 패턴을 기대할 수 있겠죠. 당연히 조금 더 되돌림을 주면 더 예쁜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거였는데, 비트가 2022년도 11월부터 지금 쭉 5개월, 1년하고 5개월 동안 올라온 이 상승 파동에 대한 236 구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되돌림이 짧다, 그리고 강할 경우에는 되돌림을 236만 주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것도 저는 벌써 관점을 나갔는데,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일단은 두 구간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제가 어제 롱을 홀딩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디시 조인트를 1차적으로 볼 거고요. 보자. 여기는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4시간 봉을 가보면 이 자리에서 꾸준하게 어제 상승하기 전에서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고, 몸통 마감을 웬만해서는 위에서 해주려고 노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때 음봉 마감은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추가적인 상승은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감수하고 어제 롱을 홀딩하고 잔 거였거든요. 다행히 이게 맞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게 한 번 더 지지 저항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렇다면 여기가 저점일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돌림을 주고 한 번 더 이런 저항 구간에서 내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 이러한 매물대겠죠? 이러한 중요한 매물대들 뜨기 전에는 일단은 이렇게 보면서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이제 기초적인 건데, 상승했던 파동이 임펄스보단 조정에 가깝다 이거예요. 이 꼬리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이더리움처럼 예쁜 웨지 형태를 띄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친구도 웨지 형태를 띄우고 고점을 갱신을 하긴 했으니까. 하지만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꼬리 때문에 이게 하나의 리딩 파동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리딩 파동이 될 수가 없고, 이거는 하나의 조정 파동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여서 여기서는 숏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카운팅을 했었을 때도 하나의 상승 파동, 하나의 되돌림 파동, 그리고 5개의 상승 파동. 그래서 A, B, C 펄스 이렇게 카운팅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였고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요. 근데 보면서 또 매매를 해야겠죠. 왜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되돌림을 주었으면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매매를 했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뚫고 트랩을 만들고 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리딩 관점을 버릴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더 볼 게 있나요? 아까 보여드린 거고, 이것도 보여드린 거고, 이것도 보여드렸고, 이거였죠. 4시간 먹을까 말한 거. 그리고 지지 구간도 보여드렸고, 지지 구간도 뭐 어디야 여기가? 비트코인 맞나 이거?
여기였구나. 어쨌든 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거 지지 저항 구간도 너무 쉬운 걸 많이 줬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다 매매를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찍고 반등했죠, 여기. 그래서 다음 구간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온다면 저는 현물을 한번 살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현물을 중요한 구간에서만 살 계획이라서 저번에 여기에서 현물 30% 털고 여기에서 현물 30% 그대로 매수를 했고 여기서 반 정도 털까 고민을 했었어요. 정말로 많이.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고 최소한 이거는 전고점 뚫고 내릴 가능성을 불규칙을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홀딩을 했는데 이걸 깨질 때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냥 숏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보자 이러고 숏을 많이 늘렸죠. 그래가지고 이때 현물이 좀 많이 아팠어요. 이거 이때 현물 제가 샀던 거에 한 적어도 15%는 손실을 봤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한 5% 정도는 반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다시 또 내리고 있으니까 또 손실 보고 있겠네요. 그래서 해칭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짠지 모르겠지만 웬만해서는 리스크를 줄이기에 매매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때도 보면 웨지 형태이지만 뚫고 내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지 저항 하나를 보고 뚫렸기 때문에 관점을 깨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안전하게 마감을 하였고 추세가 반전될 만한 그런 캔들이 형성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트랩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제 강의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 바이낸스 빼고 다른 거래소 전부 3월 20일 저점을 안 깼더라고요. 저점 3월 20일 저점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비트겟인데 비트겟 또 깨서 바이낸스는 안 깼다고요? 바이낸스 빼고 깼다고? 아니면 저점을 안 깼더라고요. 보죠. 바이낸스도 깬 것 같고 비트겟 이게 뭐지? 코인베이스 봐볼까요? 근데 큰 관점에서는 뭐 솔직히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바이낸스 빼고 다른 거래소에서 3월 20일 저점을 깨고 안 깨고 차이가 있는데 관점이 바뀔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바뀌지는 않죠, 솔직히. 이제 이건 엘리엇 파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텐데 A 파동이 나오고 B 파동이 나오고 C 파동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또는 W 파동을 보고 X 파동을 보고 Y 파동을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C 파동이 A 파동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차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이 좋으면서 나쁜 거예요. 단점 중에 하나죠. 안 깼으면 미달로 보는 거고 깨면 그냥 일반적으로 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엘리엇 파동이 위주로 매매를 안 하고 4시간 봉 202평이었구나. 이것도 제가 저번 방송에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와, 너무 각질이었네. 이거는 제가 못 보고 있었는데 이거 보신 분 계시려나? 이렇게 좋은 자리를. 그래서 일단은 저점을 안 깰 시에 이제 차트가 어떻게 될 거냐면 저는 일단은 이게 조정파동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돌림 줄 경우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지 보고 왕관 패턴을 알아볼 거예요. 그럼 만약에 왕관 패턴이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확장값으로 올라간다? 그럴 때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연장파동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의 조정파동이고 이게 하나의 파동이었고 이게 하나의 되돌림이었고 이게 확장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WXY로 여기를 B파동으로 올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규칙 파동으로 이런 구간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 그렇죠. 손절과 익절 비율이 굉장히 좋은 자리죠. 손익비가 좋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저는 트라이는 합니다. 손실이 나가더라도. 그래서 올라가주면 좋고 내려가준다면 반익절하고 본절 치면 돼요. 그래도 수익은 보니까. 하지만 반등을 했는데 이 자리에 롱이 없다? 그러면 손실이 굉장히 크겠죠. 먹을 수 있는 걸 못 먹으니까. 그럴 때는 좀 못 들어가면 화가 나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지정가로 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걸 눈에 보일 때, 확인을 할 때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잠시만요. 얼마 너도? 아, 너도구나. 일단 여기도 디스조인트가 나오겠네요. 요즘 디스조인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조인트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디스조인트 그리는 방법은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도 낮아질 때, 이럴 때 디스조인트가 맞는지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럴 때는 왼쪽으로 가셔서 상단에서 두 번째, 이거 보이나요 지금? 잠시만요. 제 화면 좀 봐볼게요. 보이죠 이거?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쭉 내리다 보면 디스조인트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 고점 두 개, 이제 컨트롤을 누르면 이게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석으로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고점,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을 클릭을 하시고요. 아이고, 그렇죠? 첫 번째 고점, 다음 고점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내려서 최저점, 오케이? 최저점을, 첫 번째 최저점을 클릭한 다음에 다음 저점 지점들이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거는 디스조인트 채널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확장 수렴이죠. 디스조인트가 뭐죠? 말 그대로 확장 수렴입니다. 확장을 하는 수렴이에요. 일반 수렴은 뭐죠? 줄어드는 수렴이죠. 그러니까 웨지로 치자면 이거는 뭐예요? 일반 웨지죠. 올라가는 웨지. 그렇죠? 근데 확장 웨지는 뭐예요? 벌어지는 웨지예요. 그래서 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딩 파동에는 일반 웨지 나오고 확장 나오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특히 대형 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확장 웨지는 언제 나오느냐? 첫 번째 파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 추가적인 확장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확장 웨지가 많이 나오고, 디스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 파동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도 심지어 디스조인트의 지지 저항 역할을 해줬을 수도 있어요. 좀 먼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를 예쁘게 해주고 반등을 하고 이 저점까지 갔다? 그럼 이게 디스조인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돌파를 했고 미달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요. 디스조인트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에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것도 디스조인트였을 거고, 뭐 이런 구간에도 디스조인트가 진짜 많았어요. 소파동에선 특히 더욱더. 큰 파동에선 많이 안 죽이는데 이것도 디스조인트였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뭐 이런 친구는 어센딩 패턴을 보시면 되고, 이런 친구도 디스조인트 같은 친구죠. 조정 파동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풀자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1.236 주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여기서 롱을 들어갔다, 이렇게 지지를 주고 되돌림 주고 올라갈 걸 보고 여기서 들어갔다, 또는 돌파 롱을 쳤다, 그럼 여기에서 1차 액지를 하는 거예요. 디스조인트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저항이 나올 때 뚫으면 들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되돌림 줬다, 그럼 여기가 추가 불타는 구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확장값을 내려간다,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저항받고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림을 주고 여기 매물대까지 올라가줘요. 오더블럭. 그 다음에 깨고 여기서 이렇게 내린 경우가 있고 오더블럭 주고 내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TP 값은 어디겠어요? 이 추세 라인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롱을 탄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 구간까지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박스권을 흔들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타를 치고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거고요. 디스조인트가 어디 있었냐면, 아까 보여드렸네. 생각해보니까.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장 값으로 봤었을 때, 이제
13에서 382까지인데 236까지 많이 주고요. 이제 여기에서 여기 말고 소파동을 봤었는데 그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엊그저께였으니까 여기였나? 여기였나? 이 구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였는지. 제가 또 이거 관점으로 나갔을 텐데 찾아볼게요 한번. 이 자리였을 텐데 시간봉에서 저기 어디지? 여기 있네요. 이건 것 같은데? 여기 아닌가? 보자. 1.27 자리 줬는지. 그렇죠. 여기서 강한 저항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 맞네요. 보시면 디스조인트를 줬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와요. 그래서 디스조인트를 본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를 누르는 거예요. 하지만 디스조인트가 아닐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 상단 부분부터는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디스조인트 완성을 시키고 내리는 경우가 있고 뚫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건 디스조인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디스조인트를 보고 매매를 했어도 이거는 수익이 나는 상황이었죠.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이 추세 라인을 꺾으면 확장 수렴으로 이제 expanding flat 보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A 파동에 대한 뭐 2.618 뭐 이런 구간까지도 오픈하는 거고 2.618 A 구간까지 오픈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구간, 두 번째는 이 구간. 도배값에서 저항 나오는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금이 이거는 expanding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expanding 같은데 카운팅을 해보면 네, 제 눈에는 expanding이네요. 이렇게 주고 되돌림 주고 이렇게 확장 나왔고 이 추세 나오고 이거 나왔고 이렇게 나왔다. 이게 가장 예쁘거든요.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좋죠. 이거 외에는 딱히 안 보여요. 네, 근데 확실히 큰 봉에서는 디스조인트를 잘 안 줘요. 큰 봉에서는 은근히 자주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 봐볼까요 한번. 이런 구간도 저점 두 개를 이어요. 이럴 때는 고점보다는. 그 다음에 너무 높다 이건. 이것도 봐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추세 라인이 여기 3개나 있네. 그럼 내렸을 때는 디스조인트가 형성이 됐나, 아니면 고점이 이렇게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맞으면 그거를 따라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매틱 현물을 물렸습니다. 물 좀 타고 싶습니다. 매틱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아직 안 왔네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디스조인트 오늘 공부한 거 나와 있네요. 네, 이랬을 때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죠. 이거에 대한 확장값 1.27 넘었네 이건. 그러면 이거는 디스조인트로 예쁘게는 안 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지지저항 구간을 줄 거예요. 근데 이달로 준다면 여기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저점 갱신하고 52,000달러 간다면 여기가 되겠네요. 겹치는 구간이 되겠네요. 두배값 넘었나? 두배값 겹치는 자리죠? 네, 이 자리부터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안 주고 좀 더 위까지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 물 타는 거 말고는 딱히 모르겠는데요. 근데 바들인 것 같은데요? 여기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아닌가? 모르겠네. 본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맞겠죠. 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52,000달러를 깰 경우 이런 구간까지도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게 차트적으로는 예쁘고요.
제발 봐주세요. 저번에 안 봐주셨어요. 그래요. 네, 지금 지지 저항은 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매물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강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은 강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TX도 뭐야 다 내렸었네요. 아닌가? 이것도 두 배 값 준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닌데 이게 어디서 나온 자리지? 최근에 그린 건가? 자, 익스펜딩 나오고 조정파동 나오고 확장파동 나오고 1, 2, 3, 4, 5 5개 파동 나왔고 비트코인과 이거는 파동면으로서는 이 구간만은 동일하네요. 네. 이 친구는 커플링 했고 되돌림 줄 경우 이제 이런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겹치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일단 넥라인은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도? 근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겹치는 게 없구나. 이럴 때는 전 보통 기다려요. 기다리고 넥라인을 다 그려놔요. 꼼수 중에 하나인데 좋은 넥라인들 다 그려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매수가 들어온지 보는 거예요. 최소한 1시간 봉, 4시간 봉 이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 추가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홀딩하고 딱히 겹치는 게 없어서 안 보이는데 이런 구간이 매력적인 자리고 이런 구간 깨지면 그때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여기 좀 깊긴 한데 그쵸? 딱히 보이진 않네요 타점이. 헤드앤숄더 패턴은 아니고 이 친구도 디스조인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52,000달러로 간다면 이 친구도 이런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되돌림 값이 비트는 한 4 정도 준 것 같은데 38에서 44 줬네요. 근데 이 친구는 딱 봐도 상승한 거에 대한 대비 382 정도밖에 안 준 것 같죠? 382도 안 줬네요. 그럼 반등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52,000달러 가면 이 친구는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제 한글방에 공유해드린 그거예요. 망취자가 보고 있다는. 보자. 여기 있네요.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비트코인 저점 갱신할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 갱신을 안 하고 지켜주고 반등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좀 잡코인이거나 매수가 약한 그런 코인들은 저점 갱신 같이 하고 올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통 산 것들은 방어를 자주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점 갱신을 안 따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2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락장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린 거거든요. 비트코인 하락장 시작할 때 그때 방송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알트를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었을 때 최소한 횡보라는 걸 1차적으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비트코인 저점 갱신하는데 알트는 저점 갱신 안 하고 올라갈 때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STX 이게 언제죠? 11월 7일 11월 7일 여기네요. 여기가 최저점이었네. 와 진짜 많이 올랐구나. 1000% 올랐었네. 이때 리플을 살 게 아니었어. 제가 이때 현물 사자고 하면서 리플 샀거든요.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었네. 지금 다시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하네. 이때였을 거예요. 1월이었구나. 그래도 최소한 1월이었네. 1월에 샀으니까 1월이면 언제냐.
비슷하네. 여기였네 1월이면. 리플을 살 게 아니었네요. 제가 웬만하면 현물 사자고 관점방에 안 올리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올렸는데 리플을 샀어요. STX를 살걸. 이 친구도 딱 키면 보이는 게 뭐예요? 디스조인트가 보이죠? 그러니까 비트를 지금 커플링 하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디스조인트 지지 저항이 나왔나요?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뚫리고 리테스트를 할 때 이런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한다니까요. 결국에는 이거 제가 어제 한글방에서 알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디스조인트를 그려놨다 톰 방송을 보고 그러면 깼네, 리테스트에 지지를 받고 들어가 볼까, 손절 여기 잡고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구간에서 익절하면 되는 거고, 그 손익비 따지면 몇 대 몇이에요? 1대 10 이상이죠.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꼭대기 물렸다고요? 꼭대기면 여긴가요? 아니면 여기는 아니겠지. 여기는 살 수가 없죠. 네, 누가 봐도 조정파동이니까 이거에 대한 확장값부터는 저항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봤더라고 해도 두 배 값이 없고, 여기서는 숏을 봤어야지. 저항이 아니라, 롱이 아니라. 이렇게 봤어도 여기서부터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두고 여기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겠구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알람이 울리고 저항이 3번, 4번을 주고 좋네? 그럼 여기서 숏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 타점이죠. 이거 제가 제 다이아몬드 강의에서 알려주는 90%가 이거예요. 여기서 숏하는 방법. 여러분들도 다 공유를 하는데, 일불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불. 여기에서 롱을 타신 건가요? 이때 제가 한번 봐드렸었네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웨지 형태로 내려올 경우 뭐 이런 구간이 좋은 거고, 안 그럴 경우 이런 구간을 깨면 그냥 ABC 파동을 이런 구간 저항 보면 된다라고 한 건가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나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타느냐면, 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하죠. 이것도 제 강의에 있습니다. 트로우버리라고, 뭐냐면 상승 웨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자리는 개미들도 볼 수 있는 추세 라인이죠. 웨지를 심지어 패턴을 몰라도 돼요. 자, 이렇게 그래요. 차트가 선 그려보니 이거 저항 구간이네. 웨지인지도 몰라요. 여기서 숏 쳐야겠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누구나. 그래서 세력들은 이 자리를 안 줘요. 마지막 타점은 어떻게 주느냐, 미달로 주거나 뚫고 내려요. 이게 트로우버리에요. 그리고 이 트로우버를 확인하는 방법도 제가 다 강의에서 알려드렸죠. 거래량 캔들 그 영상에서 보시면 되고, 웨지 같은 이 트로우버를 보는 거는 그 패턴 강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하게 트로우버리라는 게 나왔죠. 받아 먹었으니까. 마감 봤으면 이거는 명확하죠. 있는 남자님, 알고 지금 매수 받고 싶은데 매수 타점은 괜찮나요? 알고 이 친구는 헤드앤숄더가 보이네요. 너무 예쁘게 줬네. 이런 거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매물대 체크한 것과 헤드앤숄더 추세 라인을 리테스트 한 자리, 이런 구간이 정말 야무지거든요. 이때 숏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숏. 와, 너무 좋다 이런 자리. 심지어 조정파동도 너무 예쁘게 준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해볼까요? 그쵸? 1대1 자리였죠? 이런 자리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부지런해야지 이런 걸 먹는 건데, 뭐 어쨌든 좋고, 1, 2, 3, 4, 5파동 5개 파동 나왔고, 거래량 장악했고, 질문이 매수를 받고 싶은데 매수 타점으로 지금 괜찮나요? 근거가 뭐 있으시다면 괜찮겠죠? 나는 좀 길게 본다. 그리고 지금이 뭐 이런 추세인 것 같다.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이 가격은 안 끼고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모르겠네요. 이 친구도 비트를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라면 비트를 보고 매매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트도 좋은 자리죠? 네, 비트도 지금 좋은 자리예요. 뭐 이러한 단순한 채널링이 아니라 추세 라인도 있고 헤드앤숄더에 지금 넥라인 지지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롱숏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간봉 마감 보고 매매할 생각이라 시간봉 장악하려고 하네요. 장악해주고 지지받고 마감했네 지금 딱. 이러면 나쁘지 않죠. 네,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382에서 지지받는지 보면 되겠네요. 이러면 이 친구도 똑같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